차관님, 네. 제가 종전에 그 대규모 불법 폭력 사태의 사례들을 좀 찾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민노총이 주도해서 민중 총궐기라는 것을 했었는데 네. 그 유혈 사태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. 네네. 네. 당시 사안도 매우 중했습니다. 민노총 조합원 다수가 밧줄, 강목, 쇠파이프, 방아물, 횃불을 미리 준비해서 차벽에 동원된 경찰버스 50대를 부수고 차벽을 넘어서 주요 기관을 향해 가려던 것을 또 경찰관이 막았었어요. 그러니까 경찰관들을 폭행해서 120여 명이 다쳤고 또 실제적으로는 민간인까지 해서 140명 정도 다쳤습니다. 또 경찰관이 탄 차량을 불태우려고도 했었어요. 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? 네. 네. 그때도 직접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사람만 처벌했지 집회에 참여한 일반 국민을 뭐 폄하하거나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다라고 해서 뭐 민주당의 배후설 제기한 적 없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사건에서 현장에서 5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어요. 그리고 고교생 2명은 훈방 조치됐는데 이때 그러면 나머지 49명을 다 구속했냐?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물론 제가 사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하지만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이 49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영장 청구했었는지 아마 기억은 못 하실 텐데 대략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?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. 네. 당시 주도하고 폭력 정도가 강한 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법원에서 6명만 발부했습니다. 그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도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엄단 의지를 담화문으로 발표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이 당시 폭력 소요 사태의 주범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었고요. 그 사람의 지시로 이게 준비가 됐던 거거든요. 그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었는데 그 사건 알고 계시죠? 네. 이게 밧줄 사다리를 사전에 다량 구입 배포한 민노총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었고요. 또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버스에 방화를 직접 시도해서 그 시도했던 사람도 구속이 됐었습니다. 근데 당시 민주당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? 그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침묵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갑자기 내란죄라고까지 부풀리는 것은 너무 간극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재명 대표도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사면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고서라도 민노총의 반미투쟁과 함께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. 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이 선처기원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 43명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석방 탄원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. 저는 민노총이라고 해서 무소불위 처벌 무풍지대일 수 없거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민노총 주도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폭행당했는데 이때도 역시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. 저는 지금 서부지법 사태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절대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시되 종전의 사례들과 일관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네.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증거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규명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보건행정처장님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.